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구의 기원을 설명할 때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마치 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대학생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해 주목을 받았던 크리스천 가수 임지수 씨가 최근 데뷔곡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육성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크리스천 청년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동일 과정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과 퇴적이 반복돼 지금의 지형을 갖췄다는 가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무생물이 사람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지만 대부분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동일 과정설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산의 중심부와 정상의 4분의 1이 사라졌고, 지질학자들은 폭발 이후 화산에서 최대 12m의 새로운 퇴적 지층이 급격히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의 폭발로 수천 수억 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던 두꺼운 지층이 단 몇 시간 만에 생성된 겁니다. 채 5개월이 안 돼 진흙과 화산성 쇠설 물질들의 흐름에 의해 210m 깊이의 협곡이 생겨났는데 그랜드 캐년의 4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 이전까지는 지형을 만드는 침식과 퇴적 과정이 매우 느리게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동일 과정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로 얻어진 결과들은 지질학자들로 하여금 지층을 형성했던 주요한 힘이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격변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엔 격변설은 빠지고 동일 과정설만 실려 있다는 겁니다. 동일 과정설이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법칙이나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학습 요소로서 격변설도 같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변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는 학생들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에 특정 가설만 소개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최근 동일 과정설 개념과 용어의 오류, 격변설 미기술 등을 담은 12차 청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한쪽 방향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진추는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진화론의 내용들 중에서 완전히 오류로 판명난 것과 이견이 있는 가설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승을 거머쥔 임지수 씨가 최근 데뷔곡을 발표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가수 임지수 씨는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임지수 씨는 매회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살 때부터 꿈꿔온 가수의 꿈을 이제서야 이루게 된 겁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임 씨는 오디션 준결승전에서 CCM을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승을 했을 때 진짜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한 번씩 제 영상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미국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고 오디션 우승자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길 바랐던 부모님의 반대와 외로운 유학 생활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앞서 유명 TV 오디션에 지원했지만 전체 편집을 당하거나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부 잘하시면 제 생각에는 음악보다는 공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만 계속 이제 듣고 그래서 난 진짜 음악 쪽이 아닌가? 되게 스스로 실망도 많이 하고
임지수 씨가 낯선 유학 생활을 이겨내고 음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신앙의 힘이 컸습니다. 외로움과 상처는 복음으로 회복됐고 실패했던 경험은 음악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가수이기 전에 자신을 예배자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국내 CCM 워십팀인 아가파오 워십을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일엔 이별한 이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놀로그란 곡으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임 씨는 노래를 통해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그리고 제 직업인 아티스트, 가수로서 정말 제 첫 곡처럼 위로를 전하고 제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선한 메시지들이 온전히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 한 해 주력 사업인 다음 세대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회 측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사역자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축소 진행했습니다. 이날 할애회에선 주제 사업인 다음 세대 육성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들을 위한 양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회 측은 이를 위해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 사역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침례교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출 수준 높은 캠프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개최하여 영적 회복의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장, 대학 캠퍼스, 초, 중, 고등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침교회진흥원 이호섭 원장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과 보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교회와 성도들이 부흥 발전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수 기침총회장은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교단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다 역사 속 한 페이지 하고 전 지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기관을 세울 수 있나. 총의를 세울 수 있나.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한편 이날 할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총회는 오는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전국 교회와 성도가 함께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3회 청년작가 초대전을 진행 중입니다. 소울 앤 스피릿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엔 청년작가 13명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청년 작가들은 지혜의 말씀, 내가 뜻을 정하여 싸우니 등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37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휴식이란 작품으로 전시에 참여한 신소라 작가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측은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미술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토포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모두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한 3천여 명 중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300명에 불과하다며 상당수가 진단검사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단계 조정에 따른 환자 수 급증을 감안해 16일 새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변동성이 컸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등으로 1년 만에 100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 잔액은 각각 721조 9천억 원, 266조 원으로 1년 만에 각각 68조 3천억 원, 32조 4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되며 그 외 은행에서는 연 2에서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정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제곱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 면적보다 31% 늘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열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제곱미터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보다 7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1일 신규 확진자는 5,870여 명으로 일본은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역대 가장 많은 97명이나 늘어 누적 4,289명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기존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1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를 포함해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주간에 워싱턴 DC의 모든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 시위대가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취임식이 진행되는 다음 주에 워싱턴 DC의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숙박 장소를 예약한 고객들에겐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중국 대응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자리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국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이른바 아시아통으로 불립니다. 이란이 자국의 연구용 원자로를 위해 금속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연료 연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금속 우라늄은 우라늄을 금속 막대 형태로 만든 것으로 잠재적으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란과 서방 주요국이 맺은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재련에 대한 연구나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지난 4일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말린 갈색 거저리 애벌레를 사람이 음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이 곤충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요한 예비 단계로 식용 곤충 제품에 대해 내린 첫 위험도 평가입니다. 식품안전청은 갈색 거저리 애벌레가 말린 곤충을 통째로 먹거나 가루 형태로 섭취할 때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며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곤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짜장면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은혜짜장 선교단이 14일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에 마스크 5만 5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은혜짜장 선교단 김준교 전도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장 이무철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로 활동 중인 김준교 전도사는 13년간 국군장병에게 짜장면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던 사역이 코로나19로 어려워졌다며 미약하지만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협의회 측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군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620여 명의 군선교사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용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받겠습니다. 은혜짜장 선교단은 앞으로 군장병을 위한 마스크 2만 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북한 복음화에 힘쓰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62회 온라인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북한을 용서합니다가 주제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측은 십자가에서 흘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이 2021학년도 1학기 글로벌 어문학 기독교문학 전공 석박사 과정을 모집합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기독교문학 전공 과정입니다. 강의는 서울 방배동 캠퍼스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학위 취득은 물론 문인 등단의 꿈을 이룰 기회도 부여됩니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학창시절 교과서로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가설만을 싣고 있다면 어떨까요? 앞서 전해드린 동일 과정설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